김만덕은요, 오랫동안 하던 관기 일, 그 밖으로 서서히 눈을 돌립니다. 나이가 들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기생일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거죠. 그렇게 김만덕은 고심 끝에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기로 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 어쨌든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까 뭐 다 하잖아요. 이렇게 연주도 하고 이제 전문적으로 막 콘서트 같은 것도 여는 직접 기획사 차려가지고 기생을 기르는 해가지고 좀 뭔가 그쪽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배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 아, 상인. 상인. 예원 씨는 항상 공부했던 것들을 잘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늘 풀어놔. 굉장히 센스가 대단해요. 상인. 네. 근데 우리 맞출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우리 맞출 때는 우리는 진짜 정확히 하지 안 그러면 99% 정답인데. 맞아.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네. 자, 바로 제주도에서 장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타의로 선택한 기생의 삶이 아닌 자신이 직접 선택한 상인의 삶에 남은 인생을 걸어보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근데 교수님 관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관기가 이렇게 상인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말하자면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관기를 찾는 횟수가 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기로 적을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관리들이 용인해주는 하에 장사를 시작했던 거죠. 상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김만덕. 왜 이런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관기로 일할 때 이 김만덕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아, 기생으로 일하면 육지에서 온 관리들을 대접하는 일도 했거든요. 그때 김만덕은요, 육지 관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요즘 그 육지 사람들한테 뭐 인기가 있는 뭐 품목들, 상품들, 정보? 네. 육지 정보. 그렇죠. 여러 가지 제주도 밖의 이야기들. 김만덕은요, 아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조선의 모습을 들었을 겁니다. 만덕이 살던 18세기 당시는요, 조선이 아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에는요, 큰 시장들이 곳곳에 들어섰고요,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 떼돈을 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덕이 들은 그런 이야기들 속에는 자연히 제주도의 어떤 물건이 육지에서 불티나게 팔리더라. 어떤 천민이 떼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 말을 들은 김만덕은요, 장사가 돈이 된다. 해보자. 눈이 번쩍 뜨였을 겁니다. 게다가 김만덕에게 장사는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김만덕 아버지 뭐 했다고요? 상인. 네, 장사했잖아요. 아버지가 장사로 가정을 이끌었듯이 나도 할 수 있다. 장사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라고 김만덕은 직감한 겁니다. 옆에서 또 봤을 테니까. 그럼요. 조선시대 여자로, 그것도 관기의 신분으로 장사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 김만덕도 분명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김만덕은요, 호기롭고 당차게 장사의 세계로 뛰어듭니다. 자, 그러면 장사를 지금 하시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물건을 준비합니다. 뭘 팔지? 그렇죠.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죠. 네. 그리고 그때 만덕의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로 오는 육지 상인들과 육지로 나가는 제주 상인들이었습니다. 김만덕은요, 그 오고 가는 그 상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봐야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와, 어떻게? 그러니까, 자, 김만덕은요, 악착같이 모은 돈을 투자해서요, 상인들이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장소, 즉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점포를 하나 세웁니다. 아,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그렇죠. 천재다. 천재. 그 점포는요, 오고 가는 상인들이 쉽게 들를 수 있게 교통의 요주인 포구 가까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김만덕은 이곳에서 상인들한테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거리를 판 거죠. 그러면 그 사극 같은 데 나오는 네. 주막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걸 만든 거예요? 비슷한 거죠. 근데 김만덕의 점포는요, 단순히 숙식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오는 상인과 상인들이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제주도에 드나들 때 김만덕 점포에 오면요, 잠, 밥, 장사까지 필요한 걸 한 번에 싹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원스톱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플랫폼을 제공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누가? 여자가 관기 출신이에요. 진짜. 이거 대단한 수단이에요. 대박이다. 자, 그러면 그런 점포를 운영해서 김만덕에게 돌아온 건 뭘까요? 돈, 수수료. 그렇죠. 수수료를 챙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잠자리와 먹거리를 팔면서 돈을 벌고 또 상인들끼리 그 거래를 중개해 주는 대가로 돈을 더 벌고 어느 순간요, 김만덕 속에 잠재해 있던 이 상인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요? 상인들을 연결해주고 중개 수수료만 받는 걸 넘어가지고 내 장사를 더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던 거죠. 본인이 직접. 김만덕은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나온 결론, 바로 직접 육지의 물건을 사서 팔자라는 거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전라도 목포에서 왔어요. 제주엔 뭘 팔러 오셨습니까? 목화 면을 팔러 왔는데 호남 지방의 비가 겁나게 퍼부어가지고 이 목화 농사가 완전히 풍년입니다. 가격은 폭락이고요. 그쪽에선 별 재미를 못 보셨겠군요. 이렇게 김만덕은 점포에서의 인맥과 정보를 통해서 육지 상인들과 직접 거래를 하는 거죠. 거기서 만난 그 관계 토대로 해서 진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놨던 거예요. 와. 자, 그렇다면 김만덕이 육지에서 사들인 물건은 주로 뭐였을까요? 이게 진짜 요즘에 보면은 딱 이거 잘 팔리니까 제주도에서 엄청 목구하고 귀하고 인기 있는 거예요. 야, 역시 네. 맞아요. 네, 김만덕이 픽한 주력 상품은 바로 쌀이었습니다. 왜 쌀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땅이 그렇지. 안 되니까. 농사를 못 지어요. 그렇지. 당시 제주도에서는 쌀이 너무 귀했거든요. 제주 땅은 화산섬이라서 물이 쭉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에서 물을 가둬가지고 키우는 쌀 농사가 어려웠던 거예요. 김만덕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한 겁니다. 쌀. 그렇게 김만덕은요, 쌀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쌀을 사들이면서 직접 장사하는 과정에서 김만덕 안에 내재되어 있던 상인 본능이 유감없이 발휘가 됩니다. 재화를 늘리는데 재능이 있어서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어 팔거나 쌓아놓거나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쌀이 지금 이제 뭐 너무 이제 금액이 싸다. 그럼 그 쌀을 좀 모아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쌓아둔 걸 좀 풀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조절하는 거죠, 금액을. 김만덕은요, 재물을 늘리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쌀값이 싼 가을에 쌀을 잔뜩 싸들여서 점포 창고에 저장해 놓습니다. 자, 그럼 저장해 둔 쌀 언제 풀까요? 쌀이 부족할 때. 그렇죠. 봄입니다. 쌀이 귀한 봄에 비싼 값으로 파는 겁니다. 김만덕은요, 이 수요 공급을 철저히 예측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했던 겁니다. 보통 아니다, 보통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이런 김만덕의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조선시대 여성상과는 확실히 다른 인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만덕은요, 그렇게 쌀을 사들여 제주에 팔면서 한편으로는요, 제주도에서 나는 물건들을 또 이번엔 육지 쪽으로 열심히 내다 팝니다. 자, 김만덕이 육지에 내다 판
대표적인 제주도 특산품은 뭐였을까요? 조선시대에 팔면 돈이 되는 제주도 아이템들. 여기서 미니 퀴즈 나갑니다. 이건 내 거다. 저 이미 대말 다 할게요. 진짜? 이건 제 거예요. 네, 제 거예요. 자, 김만덕이 엄청난 차익을 남긴 육지에 내다판 대표적인 제주 특산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거예요? 한라봉. 한라봉.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오답. 한라봉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한라봉은 나중에 이제 이게 접붙여가지고 나온 요 근래의 그 과일이겠죠. 죄송합니다. 네, 아,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답. 정답. 아, 마지막만. 아이. 네, 먼저 하세요. 네, 아니, 먼저 하세요. 먼저.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정답. 말사업. 말을 팔았다. 그 제주도에 말이 있잖아요. 조랑. 오, 접근 좋아요. 접근 좋아요. 일단 오답입니다. 정답. 정답. 당근. 당근. 말이 먹는 말. 거. 자, 여러분들 힌트 좀 드릴게요. 이거는 조선의 남성들에겐 필수품입니다. 정답. 자, 정답. 그 갓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 정답. 바로 이겁니다. 조선 양반들의 필수품 바로 이 갓입니다. 네. 응. 김만덕이 찾아낸 최고의 사업 아이템이죠. 근데 이게 말이랑 무슨 그게 상관이 말이랑 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요, 말의 갈기나 꼬리털인 말총이 바로 이 갓의 주 재료입니다. 게다가요, 무엇보다도 제주산 말총은요, 질이 좋고 튼튼해가지고요, 갓의 재료로는 정말 최상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얼굴을 가리는 이 챙 부분 있죠. 예. 네. 요거 이 얼굴을 가리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은 양태라 그래요. 양태. 양태. 자, 이 양태는 뭘로 만드냐면 대나무입니다. 와. 대나무를 이 명주실처럼 아주 가늘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널쩍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자, 김만덕은요, 제주도에 솜씨 좋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요, 이 양태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내다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갓이 뜨거운 인기였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반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양반이 됐는데 양반 옷이 없거나 갓이 없잖아요. 와, 네. 박수. 여기 박수. 당시 조선에서는요, 이 장사가 활발해지면서 떼돈을 번 평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그들은 돈으로 심지어 이것까지 샀습니다. 뭐냐면 양반 신분. 그렇게 신분 사고 나니까 나도 양반이요 하고 과시할 수 있는 최고의 패션 아이템이 바로 갓이었던 겁니다. 그런 조선의 유행 바람을 타고 당대 최고 품질로 명성이 자자했던 제주 말총이나 양태의 가격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요. 수요가 지금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와, 이게 어떻게 딱 맞게 또 이렇게 되네. 놀라지 마세요. 제주산 말총과 양태가 한양 올라가면요, 최대로 무려 100배 가까이 가격이 뜹니다. 100배? 네. 100배면 와. 그러니까 이 말총과 양태를 실은 이 만덕의 배가 전라도 포구에 도착하면 반응 어땠을 것 같아요? 난리 났겠네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상인들이 막 서로 사겠다면서 쟁탈절 벌이고 막 줄 서는 거예요. 이제 제주의 갓을 특화시킬 겁니다. 성공한다면 조선 팔도 양반님들 머리 꼭대기에 제주의 갓이 올라가게 됩니다. 김만덕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고 또 달리며 점차 제주 상권에 큰 손으로 입지를 다집니다. 김만덕의 나이도 어느덧 50이 넘었습니다. 드디어 김만덕은요, 명실상부 제주도 여성 CEO로 우뚝 섭니다. 와. 자, 그런데 거칠 것 없이 달리던 이 김만덕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칩니다. 갑자기 이 김만덕, 도무지 장사를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갑자기?
겨울부터 여름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몇 천 명이나 되는지 모르는데 내년 봄이면 틀림없이 금년보다 배나 더 굶주림을 호소할 것입니다. 자, 이건요. 현재 제주도지사격인 제주 목사, 그러니까 사또죠. 이 제주 목사가 정조에게 긴급 보고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주 어떤 상황이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짝. 맞습니다. 정조 제위 14년째 되던 1790년부터 무려 3년 넘게 이어진 대기근 시기에 벌어진 상황들입니다. 이 당시 조선에서 손꼽을 만큼 극심한 흉년이 제주도에 닥쳤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닥치면 김만덕의 장사는 어떻게 될까요? 좀 영향을 받겠죠. 사람들이 이제 살 살 수가 사람들도 없죠. 없잖아요. 이 시기 실록 기록을 보면요. 1794년도 제주도 주민들 전체 인구수가 원래 6만 2천 명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1년 사이에 한 18,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18,000명이요? 정말 전쟁보다도 참혹한 날씨 재앙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 백성들의 4분의 1가량이 죽고 쑥대밭이 된 이 제주도. 한양에서 이 소식을 누구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했던 인물은 누구였겠습니까? 정조. 맞습니다. 조정의 도움이 절실한 이 제주도의 상황을 들은 정조는요. 큰 고민에 빠집니다. 이 해에 구휼미를 보내야 할 곳이 사실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제주의 흉룡과 기근이 계속되어 구휼미를 요청하는 상소가 쌓이고 있사옵니다. 사정이 딱하기는 하나 다른 지역의 형편 또한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한양 인근 지역에 먼저 구휼미를 보내 민심을 달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선 전역이 지금 흉년에 기근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정조로선 이 제주도만 특별히 배려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조 어떤 선택했을까요? 근데 지금 방법이 없지 않아요? 지금 대기근이라고 하니까. 2배 가까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곡식을 보내라. 제주도 기근 사태를 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정조는요. 조선 조정과 지방 관아들이 보유한 곡식을 끌어모아서 당장 제주로 보냅니다. 와. 자, 그렇게 1795년 2월 끌어모은 곡식 11,000여 석이 수십 척의 배에 나누어 실립니다. 제주도의 생명줄인 구휼미를 실은 이 배가 제주를 향해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구한 구휼미를 보내고 며칠 후 밤에 잠자리에 들려는 정조를 펄떡 일으켜 세우는 긴급한 보고가 날아듭니다. 안 돼. 설마 그 배가 가다가 무슨 일이었을까요? 5척의 배가 파손되어 수백 포에 달하는 곡식이 못 쓰게 되었다는 사실에 또 나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배가 파손된. 쌀이 가라앉은 거죠. 이때 바다에 그대로 잠겨버린 곡식이 무려 900석, 약 150톤의 쌀이었습니다. 겨우 모은 건데. 그거면 정말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구휼미를 실은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에 더 애가 타는 곳이 있었겠죠. 어디겠습니까? 제주. 그렇죠, 제주도. 곡식 일부는 겨우 도착했지만 제주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보는 김만덕 귀에도 들어갔겠죠. 이때 김만덕이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김만덕은요, 자신의 사비로 배를 띄워서 육지에서 직접 곡식을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와. 사실 이 일은요, 대담한 사업가인 김만덕에게도 어마어마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였겠습니까? 본인의 사비를 써서 쌀을 사온 거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다 건 거거든요. 아, 진짜요? 자, 정조가 보낸 구휼미배 어떻게 됐죠? 다 없어졌어요. 풍랑을 맞아가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만덕이 지금 사비로 자신의 배를 띄웠잖아요. 네. 그럼 그 배가 갔다가 무사히 도착하리란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아, 당시 육지에서 쌀을 사오는 거는요, 자칫하면 자신의 돈과 그 쌀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던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김만덕은요, 이 쌀을 사는데 전 재산을 올인합니다. 왜? 재산? 네, 30년 동안 장사한 거를요? 다 올인합니다. 그냥 다 목숨을 건 거네요. 그렇죠. 김만덕에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향 제주도가 죽음의 섬이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행수님, 쌀 가져왔습니다. 쌀을 무사히 가져온 거예요. 어우, 쌀 되었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아, 천천히 오세요. 좋은 일 했네. 쌀을 다 나눈 거네요. 맞습니다. 김만덕이 제주 사람들 돕기 위해서 기꺼이 제주 관청에 쌀 내놓은 겁니다. 천사 같은 분이네. 진짜 대박이에요. 기록에 따르면요, 김만덕은요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모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서 쌀 60섬을 마련한 겁니다. 약 10톤 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와, 10톤이면은 와. 엄청나네요. 개인이 개인이 10톤을 한 거니까 그러네요. 대략. 진짜 큰 거죠. 당시에는 구휼미를 나눠줄 때 성인 남성 한 명당 약 2주먹 정도 줬다고 합니다. 쌀을 2주먹, 약 2업 정도 준다고 하면요, 무려 만요. 약 3만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보입니다. 야, 그 전에 뭐 비방하고 막 시기일퇴했던 그 사람들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정말 다른 행보죠. 그죠? 예. 이 소식을 들은 제주 백성들 반응은 어떨까요? 아, 너무 너무 고맙고 고마워하죠. 영웅이고. 자, 한번 보시죠. 모두 만덕의 은혜를 찬송하여 와. 우리를 살린 이는 만덕이네 라고 했다. 제주 사람들의 마음이 확 느껴지시죠? 아 근데 거의 영웅이에요. 영웅. 그죠? 아니, 곳곳에 비석이 세워질만 했네요. 김만덕의 통 큰 기부로 제주도는 오랜 굶주림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에게 김만덕은요, 진짜 생명의 은인이었던 겁니다.